2008년 뉴스를 한번 보면 금융위기가 이렇게 확산됐다고 해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자극적인 거, 부동산 시장 먹구름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신문은 약과예요. 거의 공중파에서는 정말 더 이 사람들을 공포에 집어넣습니다. 전문가분들 멘트를 따오지만 어떻게 잤냐면 뭐 지금 최악이었던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 이거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읽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큰일 났다. 이제 부동산 거의 끝났다. 이렇게 마음 먹게끔, 그렇게 생각이 들게끔 언론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심리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공급과 수요가 됐을 때 심리 상태에 따라서 수요가 발생하고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좀 그러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또 수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실제로 저렇게 나왔더니 이번에는 저도 이걸 처음 맞이했지만 2008년이 부동산 투자자한테는 정말 최악의 한 해였대요. 그래서 버블7 아파트라고 해서 이때 이 용어가 등장했고, 용인 지역 이런 데는 거의 정말 이 반값 아파트가 됐습니다. 반값. 최고가 대비 거의 반값. 용인 아파트가 뭐 현대 홈타운이 5억 8천억에서 3억 5천. 와, 이 40% 떨어졌는데 거의 뭐 주인은 패닉이죠, 패닉. 그러면 이렇게 반만 떨어지고 끝이 아니라 언론에서는 아니야, 야, 이제 시작이야. 이제부터 폭락이 시작이야. 아직 지금 바닥 가지도 않았어. 지하실이 더 남아있어 라고 얘기하니까 뭐 사람들이 엄청 이렇게 힘들었던 저는 경험했습니다. 왜냐면 97년 IMF 다음에 IMF 세대는 한창 올라갔고 2008년은 그 갭이 좀 길었기 때문에 이때 공포감은 사실 컸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시기면 항상 저는 언론 플러스 애널리스트 분들이 등장하는데 이때 가장 최고의 스타가 바로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야, 2008년 타이밍도 절묘해요. 거봐, 내가 폭락 온다고 했잖아. 야, 폭락 온다고 했잖아. 딱 맞았어. 그러니까 야, 여기저기 신문, 뉴스 막 어디든지 이분이 다 등장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셌어요. 그러니까 이분 얘기로 무조건 떨어져요. 무조건 떨어져.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다음에 아고라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세일러라는 농객이 있었습니다. 지금 행복재테크 세일러 아닙니다. 네, 그냥 여기는 아고라의 세일러예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도 폭락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지금 폭락은 시작이고 더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화가 나는 게 있어요. 화가 나는 게. 왜냐면 이때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 몇 년 후에 정말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분들 말씀대로 떨어졌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때 그 인터뷰가 기억나요. 여기에 있는 그 소장님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출연자하고 딱 지금처럼 오늘 내전 마련 질문 상담처럼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자, 지금 돈을 갖고 있는데 집을 사야 되나요? 집을 사면 안 돼. 왜냐면 집값 떨어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전세 구해, 전세. 그래요. 근데 전세 가격이 너무 올랐는데 어떻게 하죠? 집값 떨어진다니까 다들 또 임대로 몰리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월세 구해, 월세. 집값이 떨어지니까 월세를 사르래요. 이거 과연 대안이에요? 대안? 집을 다 파세요. 집 다 매도하고, 그럼 대안이 뭐예요? 달러 사세요, 달러. 예, 달러. 달러를 사는 게 대안입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집값은 오르고, 달러 값은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월세나 이 전세 가격은 임대 가격은 계속 오르고, 집값도 올라서 지금 이 자산, 현금만 쥐고 있었던 분들은 사실 되게 결과가 좋지 않았죠. 자, 어쨌든 이런 위기의 시기에는 늘 내가 예상한 대로 됐잖아. 니네 이제 내 말 잘 들어야 된다니까. 거의 그렇게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 맞아요. 왜냐면 항상 그래프랑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봐봐라, 이거 그래프가 이렇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 이건 원래 이거밖에 될 수 없었던 상황이야 라고 해서 그 얘기 들으면 다 맞아요. 다 맞아. 그건 뭐 주식도 맞아요. 주식도 왜 올랐는지 왜 내렸는지 몇 가지 갖다 놓으면 다 똑같잖아요. 네. 자, 그런데 그때가 우리나라의 애널리스트랑 전문가분들 다 봤는데 어느 누구도 집을 사야 된다고 했던 건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당시에 오히려 지금 시장이 불안한 시점에 저는 막 물건들을 낙찰받고 막 죽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흐르는 강물 거꾸로 오르는 연어처럼 해서 제가 이거는 다음에 2008년 11월에 썼던 칼럼입니다. 왜 나는 지금 저가에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예상하는지. 자, 지금 사실 여기서 제가 예상했던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수요가 소멸했기 때문인데 이런 상태로 계속하면 이거 자체는 되게 의미가 없는 시점이 되고, 뭐 집값만 떨어지나요? 지금도 여러 가지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도 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하나 간과한 거는 바로 정부를 간과한 거예요. 지금 이번에서도 아마 정부가, 항상 이럴 때마다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도 여러 가지 당근 중에서 뭐 종부세, 대출,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이 당근이, 시장의 수요가 살아날 때까지 이 당근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보통은 그러면 저 애널리스트 분들을 왜 신뢰하느냐? 아직 바닥이 아니야. 아직 바닥이 아니야. 더 기다려 하는데 이 바닥은 아무도 못 맞춰요. 그 변수를 다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변수로만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점 대비 가장 지금 저렴한 가격에 또 나와 있는 매물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경매도 활용을 했었으니까 그렇게 사놓고 이 시장 대기를 좀 기다리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 전략이에요. 지금까지 거장들도 봤지만 이거를 단타로 큰돈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좋은 우량주 아니면 좋은 부동산을 저가에 매입을 해놓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게, 그게 항상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잡았던 방법입니다. 누구든, 어느 누구든 애널리스트는 바닥 맞추기를 하려고 하지만 돈을 벌었던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지금 아까 그 뉴스에 등장했던 5.5억짜리 07년에 5억 5천 용인 죽전 현대홈타운인데 이게 08년 11월에 정말로 3억 3천을 찍었어요. 다음에 8월에 이 1년도 안 된 기간에 4억 5천에서 1억 2천이 또 가격이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 회복되는 기간 자체는 1년도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샀던 일단은 어느 정도 만약에 30-40% 지금 빠진 가격에 샀다고 하면 충분히 이 기다림도 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서도 그때 저도 또 한번, 제가 샀던 가격은 워낙에 저렴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제가 손해본다 하면 주인들은 거의 그냥 악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경제 자체가 의미 없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으로 또 매입을 했었습니다. 2022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부터 또 다시 경기 침체랑 금리 인상이 이제 발생이 되었잖아요. 이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또 4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금리가 지금 완전 초저금리에서 지금 막 5%까지 계속 올라가는데 0.75%씩 이런 세상이 있었나? 또 없던 세상이에요. 일단은 8개월 만에 뭐 4%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미국 증시도 폭락하고, 뭐 미국 지금 부동산까지도 계속 경기 침체를 유도하면서, 그래서 바로 이거에 따라서 또 똑같아요. 부동산 전문가도 전망. 강남 집값 더 떨어진다. 자, 10명 중 8명, 80%가 내년 집값은 떨어질 거다. 78.8%가 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대표하는 강남 집값을 놓고서 강남 더 떨어진다. 20에서 30% 빠졌지만 더 떨어져. 얘기를 한 거예요. 왜 2008년하고 똑같잖아요. 2008년에도 용인이 40% 빠졌는데 아니야. 지금 이제 지하실이 있다니까 거의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똑같은 패턴으로 가잖아요. 자,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도, 기획재정부에서도 경기 둔화되고 이제 앞으로 침체가 될 거다. 그래서 이럴 때는 따뜻한 뉴스가 나오잖아요. 이게 또 여럿이 이런 언론 플러스 이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도 발표하니까 사실 심리가 어떻게 돼요? 수요 심리가 침체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반복되니까 거래량은 최저. 그러니까 즉 수요가 항상 이런 뉴스가 나올 때는 수요가 소멸돼요. 수요가 거의 없어요.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더 떨어진다는데 누가 사겠어요. 올해 1월 보면 제가 자극적인 썸네일도 되게 많은데 뭐 보통 유튜브 채널 보면 많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어쨌든 올해 집값 하락 전망하고 하락 전망이 대세고 바닥은 또 언제냐 계속해서 올해는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지금 SBS, 뭐 JTBC 어쨌든 그래도 메이저 많은 분들이 보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반 대중들은 거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제가 오늘 블로그에도 올렸지만 김작가 TV 채널에 나가서 역대급 집값 폭락, 무주택자, 일주택자 저는 지금 오히려 기회고 집 하나 가진 사람,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고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고 이런 거에 가장 또 괜찮은 타이밍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촬영일이 1월 9일이에요. 그 다음에 1월 19일. 그러니까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 지금 폭락을 예측하고 더 바닥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니 1주택인데 당연히 무주택인데 지금은 좋은 기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행크가 아닌 곳에서는 공격을 많이 당합니다. 서민을 위한 소리는 아니에요. 다주택자인가 봐요. 지금이라도 본인 거 빨리 팔고 싶어서 하는 소리. 지금 사면 호구되는 일입니다. 좋아요 57개. 다주택자가 집 빨리 팔고 싶어서 빨리 사달라는 요청으로 들리지. 진짜 선동하는 사람 많네요.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폭락에 대한 의견은 또 칭찬 댓글이 많지만 이렇게 긍정의 댓글은 대중들은 좀 이해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가 최근에 가서 저 영상의 댓글 보니까 몇 개월 시간이 지나보니 이분 의견이 맞았네요 라고 또 다른 분이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와서 또 확인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그 애널리스트 분들이 실수하는 게 항상 있어요. 실수하는 게. 왜냐면 변수를 넣어야지만이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반영이 되는데 이분들이 나와 있는 경제지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지금 수요는 떨어지고 이런 걸로만 넣으면 안 되고 일단은 정부에서 뭘 했어요. 세제, 세금하고 대출, 그 다음에 규제지역 이것까지 다 풀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를 다 풀었대요. 자, 이거를 이렇게 푼 이유는 뭐예요? 맞아요. 얼어붙은 매수 심리를 다시 녹이는 거잖아요. 즉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정부는 집값 상승을 원하는 정부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경제 성적이 안 좋으면 정부의 지지율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 하나 가진 사람들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건설사 부도부터 여러 가지 맞물려 있는 것들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 규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당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변수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늘 애널리스트 전망이 좀 틀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네. 그때 얘기했지만 22년 7월 지금 금리가 오르는 시간부터 매수 심리가 완전 죽고 나니까 이렇게 계속 죽고 침체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더 떨어질 거야, 강남도 더 떨어질 거야 했는데 갑자기 뭐가 등장했어요? 이렇게 정부의 대책이 등장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오케이, 집을 살 수 없었던 사람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세금도 부담이 없네. 점점점 거래가 좀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럼 그 몇 개 거래되는 걸로 제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부동산은 나와 있는 게 1억, 1억 5천, 2억 있으면 이 두 개가 팔리면 바로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막 10개, 20개, 30개 돼야지만이 되는 게 아니라 급매물부터 몇 개 해소가 되면 바로 그 다음 게 시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제 분위기는 어떻게 됐나? 최근에는 이제 청약 시장부터 살아났잖아요. 광명, 국평이라고 해서 32평 아파트가 13억, 이게 정말 맞는 거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128대 1이에요. 광명에서 13억 분양했는데 이게 다 미분양일 거다라고 또 전문가들이 예견을 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몰렸습니다. 이거 자체는 이거 하나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거를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다음 단지, 이거에 인접한 단지, 비슷한 조건에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다시 또 언론에서는 슬슬 바뀌어의 분위기가 이제 아까는 분명히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저런 게 하나 나오면 이제 다시 공급은 원래부터 줄었었는데 집값이 또 상승을 가리킨다.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론에서 긍정이 나오면 매수 심리가 그 전에는 공부한 사람은 움직였는데 이렇게 나오면 이제 대중들이 움직이게 되면 사실은 시장은 좀 더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이게 지금 전체 부동산 시장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기사 갖고 왔다 뺐지만 원주 같은 경우는 미분양, 아직 지방 같은 경우에는 회복하지 못한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는 사람들이 더 똘똘해졌어요. 더 괜찮은 것만 고르려고 하고 몰리는 곳은 계속 몰리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아예 버리는 곳은 좀 더 버리는, 그게 더 부동산 시장이 좀 극명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분명히 올 초에
대부분 전문가도 분명히 80% 이상이 하락이라고 예상했는데 하반기 전망을 줄줄이 수정. 왜? 욕먹잖아요. 바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날 반복돼. 예. 그러니까 은근슬쩍 또 바꿔. 예. 여러분들께 애널리스트 말을 들으면서 투자를 하는 게 얼마나 무지한 것인지, 의미가 없는 것인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과거의 역사를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대중들이 움직이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정책, 언론 이런 패턴을 보면서 한 발짝 빨리 예상할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부자는 항상 기회를 잡을까? 고수는 왜 기회를 잡을까? 자, 그리고 왜 애널리스트는 매번 틀릴까?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매번 틀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지금 많아요. 지금 이게 오늘도 포인트입니다. 부동산 대책, 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하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시점에 또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대책, 대출, 세금 그 이상의 거. 그러면 당근이 계속 나오게 되면 뭐가 된다?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 효과. 이번에도 이게 중요해요. 자, 학습 효과. 지금 IMF는 너무도 먼 얘기지만 지금 2008년 금융위기에서 그 다음에 코로나 그 시장에서 집값이 살짝 떨어져도 금세 회복되는 것을 학습을 했어요. 즉, 이 학습 효과는 늘 다시 이거를 회복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무한정 내리지도 않고 또 매수세는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부분도 크고 시세 회복 속도. 자, 지금은 우리나라는 LTE잖아요. LTE가 아니라 다 되어 있어요. 어플 지금 엄청 많죠. 아실부터 호갱노노 아파트 어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다 분석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군데가 또 두 군데가 회복이 되면 나머지 괜찮은 지역도 빨리빨리 회복하는 속도도 되게 빨라졌고 또 지금은 이런 커뮤니티 유튜브도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빨리빨리 전달돼서 움직이는 투자자들도 그만큼 순발력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떨어질 때는 정말 천천히 떨어지더니 갑자기 올라가면 팍 올라가네. 네, 이렇게 되는 부분을 좀 경험할 수가 있다. 마지막 멘트 정리하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위기가 기회라는 거는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실행하지 못한다. 누가 실행한다? 행크는 실행한다. 그리고 저는 늘 이런 위기의 시기에 항상 선봉을 쓰면서 저도 직접 투자를 하면서 제 주변 분들께도 그렇게 물론 막 사는 건 아니에요. 늘 공부하고 괜찮은 걸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회를 만들어 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긍정의 지표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늘 시장은 또 긍정의 시선을 바라보고 공부하고 준비하면 그런 사람은 항상 좋은 결과를 맞이해 왔습니다.